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조 평택시 통화 30주년 시민대화합 축제입니다. 평택시 행정통화 3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화합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화합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 26일 본 행사까지 3일간 소사벌 레포츠타운 등 평택시 관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 보유, 종이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록물 열람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덕동, 분동, 안중출장소 건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행정 수혜에 맞는 효과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 복지입니다.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 자기주도, 직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개인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애사 시 장래인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원 단체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조 공간과 소통의 건강한 노사 문화 정립입니다. 노사 간 근로환경 개선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체 임금 교섭 및 노사 협의회 운영으로 공간과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직무 역량 강화로 근로자 사기 진작과 근로 의욕을 구축하여 앞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 소속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평택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신년 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정 주요 현안 및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명동 주민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실질적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 및 지역 상황에 맞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에서 돌출된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역할별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참여가 지역사회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하여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 공모로 총 5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향후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 검토 컨설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참여예산 수기 및 심사 과정이 내실화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로 지속 가능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기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시장이라면과 다양한 협치 주체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협치문화 콘서트, 정책 공론장 등을 추진하여 민간협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조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거주 군인과 가족의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편 LED형 안전 안심 신고망 설치,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입니다. 25개 읍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군부대, 가족, 개인 등 대상별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조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입니다. 대학 입시 정보 제공과 1:1 진학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는 대학 입시 박람회와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돕는 진로 박람회, 꿈날 등 청소년들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진로 진학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18조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복합시설 운영 준비입니다. 청담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로 조성 중인 팽성국민체육센터와 기존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과 서부 상담복지센터를 통합 이전하여 서부 지역 청소년 활동의 거점 시설로 조성 중인 서부 청소년 센터는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인력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개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개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여유 시간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은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용의점 추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청사 안정성 강화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 구축을 하여 본청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시청사 고독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근거의 장단기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의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인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공용 차량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조 평택시 공공 와이파이 고도화 사업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공공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여 성능을 고도화하고 회선 증설을 통한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설계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고 10월까지 장비 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홈페이지 위치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조 시민중심이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 마크 갱신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 시스템 장비 교체 구입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구축,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교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업그레이드, 평택시 생활정보지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지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침해 사고 예방 활동으로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과 자체 감사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위험상을 가정해 웹해킹, 디도스 대응, 해킹 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조 안정적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RPA 업무 자동화 구축과 윈도우 10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신규 PC 모니터 교체 보급을 통해 중단 없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조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 응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 대상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실 비상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삶이 심의 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및 관내 전입신고 시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 여권 발급 창구 운영과 매주 목요일 여권 접수 연장 운영 등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는 민원소통 창구로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홀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말법, 건강문제 등 안부전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의 고객 응대 품질 개선에 의한 상담, 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상담 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순찰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 SOS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 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 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시 비상배를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안정적인 환경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노후 장비 교체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신규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 확보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무인 단속기 20개소를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통합 30주년 시민 대합 축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착수 보고회도 다녀왔습니다. 착수 보고회 이후에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 착수 보고에는 토론회 포럼. 네, 그 포럼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랑 좀 얘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해도 전체 주관은 또 총무과에서 네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그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 보고의 이유 없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랑 좀 협의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다, 그렇죠? 지금 30전 대합 축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 보고서가
많이 개선을 좀 하셨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 방향성과 그다음에 이제 획일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됐고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제 추진단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단은 이제 관내하고 관외 교수님들이나 공연이나 문화예술 이제 계통에 계시는 분들 해서 13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총 6회에 걸쳐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서 이 기본 계획과 종합 계획 수립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의견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문단에서 주신 의견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종합 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23개 부서의 관련 부서와 저희가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도움을 좀 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요청할 사항들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총괄 이제 국장님을 총괄로 해서 저희 총무과가 주체가 돼서 지금 이제 3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주요 행사는 이제 지금 서면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야 행사와 본 행사로 나눠서 24일부터 26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타임캡슐 제막식은 이제 9월에 지금 미리 개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임캡슐 제막식은 지금 일단은 9월 25일로 예정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타임캡슐 제막식과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 좀 공헌이 많으신 시민들을 표창하는 그런 식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통합 30주년 대시민 포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시민들 대표성을 띈 분들 의견도 있지만 네. 그 나머지 또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까지는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조금 제안해서 어떤 여기 프로그램에 좀 담아진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의견들을 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좀 전폭적으로 열어서 그때 많이 들을 예정이고요. 지금 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축제 명하고 슬로건을 그거는 이제 시민 예, 투표 방식으로 예, 지금 지금 이제 진행이 진행하고 되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들을 하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을 때도 한 8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셔서 아마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은 좀 몇천 명 수준으로 좀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으네요, 그러면. 네,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해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나 시민단체 지역 예술인들하고도 협업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자원봉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센터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 자원봉사는 지금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 업체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저희가 정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 업체하고도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는 좀 과정이 있어서 지금 다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하고 각 부서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협의가 돼야 돼서요. 그거는 좀 정리가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된 그 부서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뭐 부서 간의 이견은 뭐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각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하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상설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을 좀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지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 그다음에 예총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또 4차 산업 그 프로그램 그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반도체 AI과나 기업 투자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기업이나 이제 대학하고도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좀 그거는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프린즈 공연을 하는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탄소 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그 미래 전략가와 미래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장에 플리마켓은 일자리 경제과, 유통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30주년 기념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데 특별 기획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평택시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뭐 행사를 가서 보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어떤 준비의 미약함보다는 구성의 미약함들이 좀 많아요.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체험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입장하면은 페이스 페인팅부터 뭐 조금 만들기 하고 뭐 에코백 만들어서 가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요번에 체험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특별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시민들께 이제 좀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좀 특화되게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는 것이 우리 시가 지금 뭐 탄소 중립을 표방을 하죠. 예, 표방을 하고 또 이제 4차 산업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그쪽 산업에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미래 산업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4차 체험존을 좀 특화존으로 해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시가 이런 산업으로 좀 특화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중이고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 있는 범위 이거밖에 안 돼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존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획하는 그러면은 평수라든지 어떤 것들이 뭐 구체적인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4차 산업 체험존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에서 10개 부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게 그쪽 분들이 이제 체험존에 와서 그런 전시를 하려고 하면 조금 그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담기가 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AI 관련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많이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를 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 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그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협업하는 것이 지금 반도체 AI과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AI 전략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 AI 전략팀에서 각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라든지 어떤 체험하는 그런 이제 공간을 좀 많이 경험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공통적인 요소 또 굉장히 좀 새롭고 우리 학생들한테 유익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좀 즐기기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 4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시 플러스 체험을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시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체험까지 연결하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증화가 된 것들이 갖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기업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존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그 잘못하게 되면은 이 코너는 아주 실망스러운 코너가 될 수 있는 범위예요. 왜냐면 체험존이라든지 뭐 먹거리존 이런 거는 가장 평이하게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뭐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통합 30주년의 대표적인 거라 그러면은 드론이라든지 시민 퍼레이드 뭐 프렌즈 공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평택시가 AI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중점을 쏟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기관 대 기관이 아니고 업체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게 어느 선까지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하고도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업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갖고 나와서 외부에서 하고 그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소요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또 그쪽에서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체화적이고 체계적이고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거는 나와줘야 되는데 포럼 저희 포럼도 그렇고 지금 공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축제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을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이건 지류에 대한 기록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자 기록물이라서 저희가 지금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종이 위주의 그런 기록물을 지금 전수조사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팀들은 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이 기록물 관리에 투입이 됩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전문 요원들이 지금 시간 선택지 임기제 두 분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각 이제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좀 파견을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있어요? 요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그 정부합동 평가에 그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수립 시행률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직원들이 하지 않고 그렇게 외주로 주게 된 이유가 있냐고요.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그 각 시군 단위로 지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이 와서 그 아마 이제 다른 시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톡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같이 일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타 시군의 사례를 들은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역량을 개발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 외주를 줘서 두 분이 이거를 지금 자료를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이 와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에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하신 거에 그분들이 투입이 된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들으면 그쪽에서 제안이 왔고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 해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먼저 필요로 해서요. 요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안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다 위탁을 줄 상황이세요? 이거 끝날 때까지는? 예, 지금 전수조사 사업은 좀 1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네. 지금 2차로 저희가 네네.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예정이고요. 네. 여기 표현에는 지금 7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네네. 있는데 저희들이 좀 한 달 더 늘려서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서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건당 1,260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단가는 아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일일이 다 하나씩 그 서가에서 빼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재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사실 좀 소요가 예, 되죠. 예, 인력이 많이 좀 투입이 되는 작업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유지 관리가 조금 많이 수월할 텐데 아무래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또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전자 기록물은 그렇게 1년에 많이 발생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이 이제 보전 연한이 끝난 거는 계속 이제 폐기 작업을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전수조사 사업을 한 이후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뒤에는 이렇게 외주를 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그동안 쌓여 있던 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양이 너무 많고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용역을 준 건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기록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적인 자질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교육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서 있습니까? 지금 요 기록물 담당자는 순환보직하는 일반직 직원이 아니고요. 네. 전문 요원인 시간 선택제 임기제 두 분이 지금 전담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건 언제까지? 시간 선택제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 해왔던 분들이라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내용 파악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잘 진행할 거로 예측하고 그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교육들은 어떻게 받고 계세요? 본인들이 뭐 전문 교육 필요하시면 알아서? 예, 보수 교육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가기록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하는 교육에 각종 활발하게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해진 교육 시간, 이수 기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체크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자료를 네, 몇 네. 시간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뭐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화해서 그분들이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난 피해 기록물 복구 같은 경우에도 평택시에 좀 있어요? 없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네. 향후에 이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폐기할 대상과 아니면 계속 그거는 보존해야 이제 될 알고 대상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소산을 할 건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유급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할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금 전수조사 작업을 통해서 기초 작업을 통해서 하고 그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매뉴얼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부터 당장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이걸 매뉴얼을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지자체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에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내야 되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조금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지적을 한 사례도 있고 한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앞으로 기록물 관리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후에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이번에 이제 뭐 과장님이 뭐 승진을 하셔서 다른 부서로 가시지만 그 인수인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만족도는 얼마나 좀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 뭐 딱히 저희가 숫자로 수치화된 사항은 없고요. 근데 지금 장례 서비스 지원이나 축하용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굉장히 직원들이 좀 만족해하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 데이터가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복지가 요번 구대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이 향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얘기하실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을 얘기를 하실 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 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나 아니면은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추후에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지금 장례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1년 동안 한 125명 예상을 했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축하용품 지원인 경우에는 이제 자녀 수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월 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작년에 한 출산한 그 사례를 보니까 한 82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출산 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단체보험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버브니콘더나 뭐 사계절 휴양소, 카라반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저희들이 일단은 그 이제 뭐 연초에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기성으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신규 저연차 직원들이 외지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멀리 있는 경우 직장하고 좀 집하고 먼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전월세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LH와 좀 협약을 맺어서 LH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좀 공가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22명 정도가 입주를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후생복지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직원 만족도나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좀 마련을 해서 직원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설문을 하든지 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선해야 될 부분과 지금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수치화가 돼 주어야지만 앞으로 추후에 어떤 복지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지원을 할 때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 그 수가 적은데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야지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하고 필요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신규 공무원 그 OT나 온보딩 혁신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소통 강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직원들의 그 희망 사항들을 좀 주요 교육 과정에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네, 하신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낯설어하고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이제 들어오면 우리 평택시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적응해서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OT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2년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그 직원들을 해서 저희가 팔로우 교육을 해서 온보딩 교육을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체험 교육이나 잠시만요, 과장님. 혁신 역량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혁신 역량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급수별로 해서 5급이나 그다음에 6급 그다음에 7급 이하 직원들을 해가지고 좀 전국에 그 혁신 사례 중에서 좀 우수한 사례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례를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 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그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영역을 좀 찾아가지고 그래서 급수별로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해요? 지금 750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5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에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교육이 이제 소통 강화에 있는
이제 문화예술 체험 교육이나 이제 힐링 교육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뮤지컬을 보여준다든지 공연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이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좀 다양한 영역의 문화 체험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어떤 뭐 이제 공연도 좋지만 전시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힐링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좀 선호해서 직원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조직에서 피로가 많이 누적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현안 업무에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워하는 직원들 좀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이 좀 좋죠. 여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좀 선착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현안 업무나 좀 경무나 이제 그런 직원들을 우선 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직원들 선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으면 그 교육 과정을 조금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어요? 작년보다는 좀 늘린 건데요. 네. 예. 올해도 조금 늘려서 이제 다른 교육 때문에 조금 이제 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연말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또뭐 바빠서 네. 많이 이게 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더 좀 확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혁신역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 공공혁신 우수 사례를 서로 이제 섹션별로 공유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실습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습을 하고 실전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현장과 우리가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좀 학습할 수 있는, 왜냐하면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받는 교육들이 좀 혁신 역량 교육에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책을 그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팀장님이시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공유 섹션이 끝나고 나면 실습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통 공감 힐링, 이 소통 공감 힐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감정 노동을 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조금 더 좋겠다. 내년에는, 올해는 지금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 그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담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적 행정문서 작성법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 어때요? 자체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은 3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문서 작성하고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에 직접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2개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들이 이제 각 교육 과정 끝나면 설문을 받는데 이런 과정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성시가 AI의 최고로 그 잘 활용하는 지자체예요. 아시죠? 거기는 아주 우수하고 지금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 포럼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화성시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AI에 대한 부분, 챗 GPT에 대한 부분, 막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챗 GPT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놓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세계에서 그게 지금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이 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챗 GPT나 AI를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과장님들한테 바로바로 송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A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추세가 아니고 절대적인 값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감한 그 투자와 교육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과정들이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내년에는 잘 좀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우선 자료로는 잘 정리가 돼서 봤고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노사
문화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 노조하고는 연 2회, 그리고 공무직 노조하고는 이제 매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 이런 이제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건 저희들이 즉각 대응해서 바로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노조하고는 계속 이제 단체 교섭하고 임금 교섭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단체 교섭은 작년 말에 이미 이제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몇 가지 내용이 이제 보충 교섭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고 있고요. 임금 교섭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임금 교섭은 항상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인상률이라서 그 부분을 좀 적정하게 유지하느라고 저희들이 월 1, 2회 정도 계속 만나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공무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노조와 관련해서 노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강연이나 토의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같이 워크숍을 좀 추진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저희들이 정년퇴직하고 부서 결혼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결혼이 4명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정년 퇴직하는 직원분이 26명이라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채용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이제 주로 기간제 근로자이신데 이제 그분들 채용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다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전 심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월하고 8월 2달 동안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이 채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노동법하고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관련 이제 법하고 조금 이제 상충하거나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핵심적으로 해서 계속 상하반기에 2회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했고 이제 하반기에다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 역량을 좀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근로자 사용 부서가 한 50개 부서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부서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를 위주로 해서 잘 복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그것도 한번 다시 나가서 복무 점검을 일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무원 노조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배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도 하반기에 우리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지부장배로 체육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는 좀 근로의욕을 구체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그다음에 퇴직 예정자 지금 해외 시차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전 직원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시찰 같은 경우에는 60세하고 61세 되시는 분들 올해는 16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통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다른 지자체하고 좀 예, 다르게 교섭도 계속 이제 진행을 원활하게 잘 하면서도 되고. 하고 노사협의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다른 루트 뭐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이제 공무직들이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소통 창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놓고 이제 의견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사 간에 공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거 것처럼 말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뭐 지금 크게 그 워낙 그 민첩하게 대응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그 만족도는 최고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전심사제 조금 심사 기준서가 면접에 대한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지 지금 모르시죠? 사전 심사제는 그 부서에서 예. 그 인력을 뭐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이제 계속 이제 기간제를 쓸 경우에 이게 과연 쓸 수 있는 항목인지 그 기준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내용이고요. 채용 혹시 채용에 대한 부분이요. 채용이요. 예. 채용은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이렇게 좀 이제 구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을 받아서 적격 여부 이제 심사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을 거치는데 필기는 70%를 반영을 하고 면접은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체력 이제 단련이 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그러니까 서류는 거기는 서류부터 시작을 하는데 서류가 30%, 그다음에 이제 체력 이제 시험 같은 경우 40%, 면접 3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심사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금 그 인력이 필요한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부서에 맞게 지금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공무원 수가 아예 그냥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라든지 뭐 다른 그 부분도 좀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죠. 예, 기간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소폭 이제 약간 증가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이게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그런 일자리, 그다음에 9개월 미만의 일자리만 저희가 하기 허용을 하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9개월 정도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오고 싶어서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그 하는 업무에 그 난이도 내지는 업무의 어떤 시간대 그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응시하는 일들이 많고 웬만하면은 좀 연계돼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무과 그 사업을 보면 뭐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고 그 전체 직원들의 어떤 복지 그다음에 노조하고의 역할 그다음에 그 어떤 인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가장 그 걱정되고 조금 발전적인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인사보다는 채용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점을 조금 다시 좀 잡아서 그 지원하는 분들의 그 업무의 배정을 받았을 때 역량이나 아니면은 관계 개선에 조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점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점수는 높을지 모르지만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그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협치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